금요일 밤 습관처럼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다음날 아침을 떠올려보라.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찾아오는 그 기이한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단순히 숙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밤새도록 가난의 코드에 피폭되었다는 생물학적 경고 신호다. 당신이 그들과 나눈 대화의 텍스트를 복귀해보라. 상사에 대한 저주, 정부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의미 없는 연예인의 가십, 그리고 이번 생은 글렀다는 자조 섞인 농담들. 당신은 그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찼을 것이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당신은 단순한 청자가 아니었다.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망상 활성계는 그들의 부정적인 언어를 생존에 필요한 중요 정보로 인식하고 무의식 깊은 곳에 세상은 불공정하며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알고리즘을 코딩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느끼는 미묘한 위화감, 즉 당신이 조심스럽게 꺼낸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투자 계획이 그들의 냉소적인 침묵이나 야, 그냥 적당히 살자라는 핀잔에 묻힐 때 느껴지는 그 싸늘한 감각. 이것은 감정적인 서운함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와 그들의 주파수가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다는 물리적 불일치, 미스매치의 증거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상승 욕구는 그들의 안일함을 공격하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그들이 뿜어내는 패배감은 전염병처럼 공기 중을 떠다니며 당신의 전두엽을 마비시킨다. 만약 당신이 이 찜찜한 기분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간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느끼는 그 불쾌한 피로감은 당신의 영혼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다. 당신이 나는 주관이 뚜렷해서 친구에게 휩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뇌과학에 대한 무지다 낳은 오만이다.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가 발견한 거물 뉴런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를 잔인하게 증명한다. 이 신경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뇌를 활성화시킨다. 즉, 당신 옆에 있는 친구가 매일 신세 한탄을 하며 적금 깰 궁리를 할 때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가난의 시냅스를 함께 발화시키며 그 패배주의를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 하품이 전염되는 것과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생물학적 강제 집행이다. 하버드 의대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의 연구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다. 그는 32년 동안 1만 2천 명의 소셜 네트워크를 추적하여 비만, 흡연, 이혼뿐만 아니라 행복과 경제적 습관까지 전염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친구가 빈곤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당신이 부자가 될 확률은 수직 하락한다. 심지어 당신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친구까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아니라 그 5명이 달고 있는 거대한 가난의 네트워크의 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 당신이 독서를 하겠다거나 강의를 듣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보인 반응을 기억하는가? 야, 오늘만 놀자. 갑자기 왜 유난이냐? 사람 안 변해. 이들은 이런 반응이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뇌가 느끼는 실존적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어 기제이자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기 위한 조직적인 사보타주다. 나는 이것을 도파민 카르텔이라고 부른다. 패배주의에 젖은 집단은 서로에게 알코올, 뒷담화, 게임 같은 값싼 도파민을 공급하며 생명을 유지한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성취 대신 즉각적인 쾌락을 공유하며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업격한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이 카르텔을 탈퇴하고 성취라는 고차원적인 보상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존재는 자체로 그들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급격한 지위 상승은 관찰자의 전 대상 피지를 자극하여 물리적인 통증과 유사한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크랩버킷 현상을 연출한다. 양동이에 갇힌 개들은 한 놈이 기어올라 탈출하려 하면 밑에 있는 개들이 집게발로 잡아끌어 바닥으로 내던진다. 함께 살자가 아니라 함께 죽자는 본능이다.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의 죄책감이다. 그래도 10년 지기인데,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인데, 시스템은 이것을 일이라고 포장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선 이것은 전형적인 매몰 비용 오류뿐이다. 당신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과거의 시간이 아까워 앞으로의 미래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조금만 달라진 모습을 보여도 너 변했다, 돈 좀 버니까 사람 무시하냐 라고 가스라이팅 프로토콜을 가동한다. 이는 당신의 도덕성을 공격하여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그들은 이 원시적인 본능을 인질로 삼아 당신에게 가난의 연대 보증을 서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자문해보라. 과거의 추억이 당신의 아산을 불려주는가? 그들이 말하는 의리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가? 성장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도난 회사의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매수하는 멍청한 투자자와 같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정치적인 구호일 뿐 신경생물학적으로는 명백한 거짓이다. 성인이 된 이후의 뇌는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당신이 매일 노출되는 자극에 따라 뇌의 물리적 구조는 끊임없이 재설계된다. 당신이 친구들과 모여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당신의 뇌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공포를 처리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발달하여 비대해지며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회색질은 사용 부족으로 인해 점차 얇아진다. 뇌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제거한다는 시냅스 가지치기를 단행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적인 대화가 없는 환경에 당신을 방치하는 것은 당신의 뇌에서 성공을 위한 회로를 물리적으로 잘라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와 같다. 반면 자본가 계급은 사람이 아닌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과거의 불평이 아닌 미래의 전략을 논의하며 뇌를 고도의 인지부화 상태로 단련시킨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두 집단의 뇌 구조는 MRI상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극명하게 갈라진다. 이제 감정의 영역을 떠나 냉혹한 외과 의사의 손길로 당신의 인생을 수술할 시간이다. 뇌가 스스로 시냅스를 가지치게 하듯 당신도 외부 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첫째, 그레이락 전술을 구사해라. 그들에게 절교를 선언하지 말고 회색돌처럼 무미점담하게 반응해라. 도파민을 공급받지 못한 뱀파이어들은 재미를 잃고 스스로 떠날 것이다. 둘째, 제로 베이스 예산을 당신의 시간에 적용해라. 원래 만나던 사이니까 라는 이유는 폐기한다. 이 사람과의 일시간이 나의 미래 자본 형성의 0.1%라도 기여하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 시간은 비용이다. 비용은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셋째, 물리적 검역 지역을 설정해라. 카카오톡 알림을 끄고 당신만의 딥워크 시간을 확보해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자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진공 상태다. 인간관계를 정리한 직후 당신은 필연적으로 끔찍한 정적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뇌가 겪는 금단 현상이다. 당신의 뇌는 그동안 어떤 값싼 도파민 공급이 끊어지자 비명을 지르며 다시 그 익숙한 늪으로 돌아가자고 협박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경제학의 제이커브 효과는 인생에도 적용된다. 구조조정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죽음의 계곡을 버텨내야 비로소 수직 상승의 곡선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독은 감정적 결핍이 아니라 생산적 자산인 고독이다. 빌 게이츠의 생각 주간처럼 이는 외부의 노이즈를 차단하고 내부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인큐베이팅 과정이다. 복리의 마법은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물은 99도까지는 잠잠하다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오른다. 대부분의 패배자들은 99도에서 참지 못하고 다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원히 미지근한 물속에서 죽어간다.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고독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녹여내는 처절한 변태의 시간이다. 고독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당신이 마주할 풍경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리학의 공명 원리에 따라 당신이 뇌의 주파수를 생산과 성장으로 튜닝하는 순간 새로운 중력장이 생성된다. 그 중력에 이끌려 과거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자본가들이 당신의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그들과의 대화는 술 냄새 나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자산의 증식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로 채워진다. 서로의 뇌를 갉아먹던 기생적인 관계가 끝나고 서로의 뇌를 증폭시키는 시너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해야 할 특이점이다. 반면 당신이 떠나온 그곳을 뒤돌아보라. 당신이 그토록 미안해하며 손을 놓았던 그 친구들은 10년 뒤에도 그 자리에서 그 술집에서 똑같은 상사를 욕하고 똑같은 정부를 비난하며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들을 떠난 것은 배신이 아니다. 당신은 먼저 탈출하여 그들에게 이 지옥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유일한 증거가 된 것이요. 이제 선택은 끝났다. 상승하는 나선에 올라타라. 뒤돌아보지 마라. 당신은 이제 다른 차원의 존재다.